뉴욕 증시는 인텔의 실적 호전과 각 경제 지표의 개선 영향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밝아지면서 다우가 3%나 급등해 8,600을 회복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도 3%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도 2 내지 3%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초강세를 유지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예상 외 호실적의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고 인텔의 실적 발표에 기술주도 전반적인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FRB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FRB는 올 하반기 중에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보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5 내지 마이너스 1%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실업률은 10.1%까지 상승할 것으로 봤습니다. 한국의 실업률 증가세가 O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한국 고용 상황이 선진국 대비 매우 좋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5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8%포인트 늘어 OECD 평균인 2.4%포인트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주요 지수들이 3% 안팎의 상승세를 그리는 등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특별히 2분기 실적을 내놓았던 인텔이 3분기 실적 전망을 서프라이즈한 수준까지 발표를 하면서 인텔 효과가 기술주 전반에 미쳐 나스닥이 3.5%나 상승을 했는데요. 다우의 경우에도 3% 가까이 상승하면서 8,616으로 끝이 났습니다. 지표도 좋았고요. 무엇보다 미 연준도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점이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모습이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골드만삭스 효과에 이어서 이번엔 인텔 효과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오늘 미국 증시 이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4개월 내 최고의 급등을 보여주면서 시장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다우 지수는 3.07% 상승한 8,616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인텔 효과로 인해서 3.51% 상승한 1,862.9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우 어제 같은 경우 장중 하락세를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계속적인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다우 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다우 지수 결국은 지금 8,500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보았을 때 지금 8,000선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감 또한 나왔었지만 금융주의 실적 랠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8,100포인트대를 강하게 지지해주면서 지금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8,500선을 강하게 돌파했던 것이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전일 저번 시세 분출 구간이었던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결국은 8,5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텔의 실적 발표 그리고 연준에서의 지금 경기 상향 조정이라는 호재가 나오면서 시장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지수의 일중 흐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장 초반부터 갭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중 내내 고점을 높여나가는 모습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 보았을 때 다우지수 8,6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8,000 전 고점이었던 8,800선 내 부분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꾸준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우와 S&P 500은 4월 연속 상승했고 특별히 나스닥 지수는 6일째 올랐는데 이렇게 나스닥이 3.5%나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나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인텔 효과가 컸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인텔 효과를 시작으로 해서 금융주의 다른 지표들 그리고 이제 연준의 이번 경기 상향 판단 등 이런 것들 모든 게 다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가장 악재가 없는 하루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결국은 악재가 없는 속에서 지금 다우 지수는 강한 힘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인텔 같은 경우 3분기 매출 전망을 내놓으면서 지금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적자로 나타났었지만 이후에서의 나왔던 벌금을 부과하는 일회성 비용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적자로 나타난 것이었고 3분기 매출액이 89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치를 내놓으면서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인텔 같은 경우 7.25%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결국 인텔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업종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나스닥은 3.5%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런 모습 속에서 AMD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휴렉 패커드 같은 경우도 대부분 8%대, 4%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전 업종이
대부분 다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또한 원자재 업종들 또한 호재로서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가격이 지금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알코아 같은 경우에는 5%대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금속 가격이 계속적으로 반등세를 보이면서 원자재 관련 업종 그리고 이제 유가 관련 업종의 엑스모빌 같은 시가총액 대형 상위군의 업종들 또한 3%대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수는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 모기지 신청은 미 모기지 금리의 하락으로 인해서 2주째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시장에서의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면을 봤을 때 리파이낸싱 부분, 즉 기존 모기지를 더 저금리 모기지로 상환하면서 지금 나왔던 리파이낸싱 부분이 지금 많은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미 모기지 신청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택 관련 업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택 경제 지표 또한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수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던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특별히 인텔의 경우에는 일회성 요인 때문에 적자를 기록했던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더 크게 투자 심리를 밀어 올렸던 것 같습니다. 한편 역시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악재가 없는 하루였는데요. 지표도 일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예, 지금 이제 지표 또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인텔이 시세의 상승을 주도했으면 장 중반엔 주요 지표들이 시세의 상승을 주도했었고 장 막판에는 연준의 발표가 시세의 상승을 주도하는 등 계속적인 호재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미국 6월 산업 생산이 0.4% 감소하긴 했었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 제조업 경기 지수 또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먼저 보았을 때 뉴욕 제조업 경기 지수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제조업의 강세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캐터필라 그리고 GE 같은 경우에도 5%대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내수 관련 제조업종들 또한 상승세를 이어져 나갔습니다. 지금 미국의 6월 산업 생산 또한 0.4% 감소하긴 했었지만 경기의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6월 산업 생산은 0.4% 감소했었지만 감소폭이 전월 1.2%보다 크게 낮은 수치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나왔었는데요. 결국 지금 최근 8개월 내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내면서 지금 미 경기 후퇴 국면이 지금 벗어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0.7%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가가 급등을 했었던 것에 비해서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안정적인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주요 지표들이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내놓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시아 증시 특히 중국 시장이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여타 다른 나라 시장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미국이 경기 회복 국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우지수는 지금 계속적인 상승폭을 확대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장 초반 인텔 효과 그리고 장 중반은 지표 개선. 이 같은 어떤 호재의 바통을 다음으로 넘겨받은 것이 다름 아닌 연준의 성장률 상향 조정 부분이었는데요. 얼마나 올렸고 또 왜 올렸는지요? 예, 지금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6월 FOMC 공개 의사록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봤을 때 4월 FOMC에서 제시했던 마이너스 1.73에서 마이너스 1.6%대의 경제 성장률을 지금 소폭 전망치를 상향 수정했습니다. 지금 전망치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4% 정도로 예상치로 지금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예상 전망치를 낮추면서 성장률 마이너스 성장 전망치를 낮추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 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주요 지표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며칠 전 말을 했었던 9월 이후 지금 올해 하반기 이후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들 또한 이러한 것들의 무게를 중심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FOMC에서 나왔던 이번 GDP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던 것은 시장에서의 큰 호재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오바마 정부에서 나왔던 지금 경제 부양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실업률은 지금 계속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GM의 파산 그리고 클라이슬러의 파산 등으로 인한 실업률이 지금 9.5%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10%대 가까운 실업률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실업률 또한 지금 계속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GDP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면서 나왔던 이러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실업률은 내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를 소폭 상향 조정하는 등 지금 시장은 계속적인 경기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큰 폭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이슈들은 간단하게 한번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급등세입니다. 초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유럽, 무슨 호재가 있는 건가요? 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인텔을 중심으로 한 금융주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7% 상승, 독일 같은 경우에도 3%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반도체 업체들 위주로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인텔을 중심으로 한 계속적인 반도체 업종들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체인 인피니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8.1%,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 홀딩스 같은 경우도 4% 이상 급등을 하는 등 시장에서의 전자 관련 업종들이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지금 금융주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럽권에서 나왔던 이러한 금융주에 대한 악재들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미 증시로부터 시작한 이러한 훈풍들이 유럽 증시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세로 장 마감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때문에 에너지 상품주가 올랐다라는 말씀도 한번 전해 들어봤는데요. 국제유가가 나흘 만에 반등을 했죠. 예,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어제 같은 경우 60불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60불대를 안착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그 지수 상승과 함께 급등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도 배럴당 2.02달러, 즉 3.4% 상승한 61.54달러의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일중 흐름으로 보았을 땐 계속적인 상승세 흐름을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시장이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재고가 감소했던 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또한 지금 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금 장내로 보았을 때는 지금 이제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원유가 계속적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가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다우지수가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져 나간다고 했을 경우 유가 또한 다시금 70불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유가는 지금 다우지수와 같이 연동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글로벌 증시가 동반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러가 엔화와 함께 약세를 보였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신경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몇몇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우선 LG 디스플레이가 LCD 사업에 3조 투자하겠다라고 했고 한화가 또 3년 동안
6조 5천억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공격적인 경영도 계획을 한번 내놓았습니다. 삼성전자도 바이오시밀러 사업 키운다고 또 5년간 5천억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3조 투자할 계획에 잡혀 있는 LG 디스플레이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LG 디스플레이는 어제 이사회를 열고 이 파주 LCD 공장의 8세대 라인을 추가 증설하기 위해서 3조 2,700억 원을 투자하기로 밝혔습니다. 이 라인 증설은 내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진행이 되는데요. 초기에는 월 6만 장에서 2011년에는 12만 장까지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이번 결정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LCD 패널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요. 지금 TV 시장은 해마다 10%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 LCD 패널 공급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틈에 투자를 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공산이죠. 네. 이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올 3분기 전체 LCD 수요는 1억 4,862만 장인 반면에 공급은 1억 4,548만 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경우도 지금 주문량의 20에서 30% 정도는 물량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이 선두업체의 이번 결정으로 글로벌 LCD 업계에서 본격적인 증설 경쟁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전자뿐 아니라 대만과 일본의 해외 업체들도 점유율 제고를 위해서 대규모 추가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요, 사실 패널 공급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라인을 증설한다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해외 업체들까지 이렇게 증설을 하게 된다면 공급 과잉이 오히려 발목을 잡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글로벌 LCD 업체들은 이미 증설에 나섰거나 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당장 지금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조 단위의 LCD 투자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소니와 샤프도 10세대 라인 가동을 당초 내년에서 올 하반기로 앞당긴 상태고요. 네. 이 대만 업체들도 지금 8세대와 8.5세대 라인 등에 대한 추가 투자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증설 경쟁이 공급 과잉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이렇게 본격화되는 업계의 증설 러시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2012년까지의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반적인 공급 과잉이 야기되더라도 평판 TV의 수요가 지금 워낙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TV 패널 부분의 호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내년 초부터 공급 과잉 문제가 불거질 거라고 하니까요. 당분간,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는 일단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하나그룹도 올해 투자 계획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김승현 회장 직접 나서서 공격 경영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또 보여줬죠. 네. 그동안 하나그룹은 내실을 상당히 강조를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태양광과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사업을 적극 개척하기 위해서 올해 그룹 전체 투자 규모를 연초 대비 12% 상향한 1조 8천억 원으로 늘리고 이 공격 경영으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내년과 내후년에도 4조 7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앞으로 3년 동안 투자 규모는 6조 5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 올해의 투자를 보시면은 이 석유화학의 기존 사업 고도화에 9천억 원, 그린에너지 및 열병합 발전소 분야에 3천억 원, 그리고 연구개발비 1,200억, 시설현대와 2천억 원 등의 투자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하나가 이렇게 공격형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은 상반기에 혁신 활동으로 어느 정도 내실을 확보하고 실적을 당초 계획보다 높이 지금 올린 데다가 세계 경제가 지금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 지금이야말로 투자에 나설 적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승현 회장은 어제 열린 경영전략회의에서 상반기 내실 경영으로 축적한 능력을 태양광과 바이오 산업 등 미래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동력 개척에 쏟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하나그룹은 올 상반기에 그룹 전체의 그 매출 15조 7천억 원 그리고 세전이익 6,500억을 기록을 해서 당초 그 계획과 작년 동기 실적을 모두 넘어선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일부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만은 정부는 아직도 이런 재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투자가 좀 모자라다, 부진하다라는 데 대한 것인데요. 특히나 세제 혜택을 전폭적으로 해주었던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불만을 어제 노골적으로 표출을 또 했었어요. 네, 어제 오전에 과천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 발언부터 기업들을 겨냥해서 서운한 감정을 토로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지원을 거의 다 해주고 있는데
기업들은 해달라는 투자도 안 하고 노사 관계만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대한 이 불만입니다. 이 직접적인 경고 대상은 자동차 업계였는데요. 자동차 업계는 노후 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 소비세와 취등록세 동시 인하 등 대규모 세제 지원을 받았는데도 이 지원의 그 전제 조건이 됐었던 노사 관계는 지금 그 쌍용차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날로 악화되고 있고요. 예. 또 투자 면에서도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재계가 이렇다 할 투자 확대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압박의 강도는 지금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윤 장관은 지난달 17일에 열린 그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는 투자가 부진하면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위기 이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어떤 완곡한 표현으로 기업의 투자를 지금 촉구를 했지만 네. 어제는 이 하반기부터 민간이 투자를 확대해서 재정 지출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보다 직접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와이보로 사업자들의 투자 이행 실적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SK텔레콤과 KT 등 대형 사업자들의 조기 투자를 종용을 했는데요. 다만 기업들은 이 정부의 규제 완화가 투자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좀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앞으로 정부의 압박 수위는 점점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윤 장관이 민간이 투자를 확대해서 재정 지출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아서 역시나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이렇게 촉진을 요구하고 있다는 건 정부의 재정 상황과도 상당히 맞닿아 있는 얘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입니다. 그동안 경기를 떠받쳐왔던 정부 재정의 힘이 지금 하반기 들어서 확실하게 소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예. 정부에게는 이 점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를 보시면은요. 올해 재정 집행이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하반기에 지금 재정 투입 여력은 상반기 60% 수준인 101조 원대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71조 5천억 원이 투입이 돼서 경기 하강에 제동을 거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었죠. 이 상황에서 민간 기업이 투자를 이어주지 않는다면 간신히 살아난 회생의 불씨는 금방이라도 다시 꺼질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정부 인식입니다. 재정부가 최근 들어서 잠재 성장률 얘기를 다시 부각시키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윤 장관은 어제 회의에서도 이 7, 80년대에 8%로 웃돌던 잠재 성장률이 지금 3%까지 떨어졌고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2%대까지 떨어질지 모른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의 어떤 허약한 기초 체력을 나서서 강조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런 역설적인 상황 역시 이 민간 부문의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또 경기 회복의 자생력을 발휘하도록 요구하는 정부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반기부터 이렇게 정부의 재정 투입 여력이 준다라고 한다면 겨우겨우 근근히 지금 버텨왔던 고용시장,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도 분명 제동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때마침 어제 6월 공용 동향이 나왔습니다. 취업자 수가 7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 역시 반짝 효과에 그치고 말 수 있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 충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의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4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인데요.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실시로 공공부문의 취업자가 늘어난 효과로 분석이 됩니다. 지금 제조업이나 건설업 쪽에서는 여전히 취업자 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실업자 수는 지금 96만 명까지 크게 늘어난 상황인데요. 현재 고용시장은 정부의 한시적인 대책이 간신히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연말이면 사라지는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요. 이것이 고용시장의 훈풍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하반기 민간 부문으로 이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제조업 일자리가 15만 7천 개, 또 건설업도 8만 8천 개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민간의 고용시장은 아직 얼어붙어 있는데 이 부분이 풀려야만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종용하는 데는 이 같은 고용시장의 상황도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용 부분도 고용 부분이지만 무엇보다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 부문의 취업자 수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권이 어제 1차로 워크아웃 그리고 퇴출 대상 중소기업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대기업에 의해서 중소기업에도 이제 칼바람이 불게 됐는데요. 이번 구조조정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 지금 규모가 발표가 됐는데요. 금융권이 1차 신용위험 세부평가를 거쳐서 확정한 구조조정 대상은 여신 규모 50억에서 500억에 달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중소기업 가운데 총 113개사에 달합니다. 이들 가운데 그 부실 징후 기업인 C등급을 받은 77개사는 곧바로 워크아웃 작업에 들어가게 되고요. 부실 등급인 D등급을 받은 36곳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법정 관리 신청 등 이 퇴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은행권은 최근에 그 신속한 워크아웃을 위해서 그 채권은행 자율협약을 개정해서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협약을 개정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77개사에 대한 워크아웃은 앞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건 1차 구조조정 대상이잖아요. 네, 앞으로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에 이제 발표된 것은 비교적 여신이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요. 나머지 대다수 중소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오는 9월까지 여신 30억 이상의 중소기업 만여 개 가운데 그 2차 신용위원 평가 대상에 대한 선별 및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11월 말까지는 여신 10억 원 이상의 비교적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도 모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신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밤에 뉴욕 주식시장이 3%대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다우가 3% 이상 올라 8,616으로 장이 종료가 됐고요. S&P 500도 3% 가까이 오르면서 932를 기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나스닥이 3.5% 오르면서 1,862를 보였는데요. 이것은 역시 인텔 효과가 컸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에 이어서 3분기 실적 전망을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흐름이 오늘 또 우리 IT주에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지요. 저는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